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KB부동산, NH농협은행, 신한은행까지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올해의 부동산 키워드로 동일하게 초양극화를 선정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어떤 지역은 매매건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어떤 지역은 거래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두 개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부동산 초양극화의 실체를 데이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남과 외곽, 현금 부자와 영끌족, 이 극단적 분열 속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주택 통계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4,395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12,011건에서 무려 60.2%가 급감한 겁니다. 10월에 만 건이 넘던 거래가 한 달 만에 4,000건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로 묶인 결과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동시에 적용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60% 급감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1,77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대비 무려 16.8%나 상승한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수요 공급 법칙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초양극화 때문입니다. 전체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강남 3구와 한강 벨트에서만큼은 오히려 거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들이 전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지품이 11호 규제 전후 77일간의 거래량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송파구는 규제 이후 매매 거래량이 49.4% 증가했습니다. 서초구는 46.2% 늘었고 강남구도 27.9% 상승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됐는데 거래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반면 외곽은 어떨까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은평구, 중랑구, 동대문구 이 9개 구역에서는 매매 거래량이 30-40% 이상 급감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강남권은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반면 외곽은 거래가 끊기고 매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양극화의 실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초양극화를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강도 대출 규제입니다. 6.2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인데 대출은 6억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9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대출에 의존하던 영끌족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만 살아남는 구조가 된 겁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환경에서는 현금 여력 있는 실수요자와 자산가,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용산 등 핵심지의 수요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요. 반면 수도권 외곽과 비선호주택은 가격과 거래 회복이 제한적인 이중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된 겁니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은 토어구역을 부동산판 서킷 브레이크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래 자체가 멈춰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참고할 만한 시세가 사라져서 실수요자가 직접 머리품, 손품, 다리품을 팔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 절벽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로입니다. 단 한 채도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5,056호가 분양됐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분양 물량도 12,219호에 불과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 26,084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오지 3.2%나 줄어든 겁니다. 2026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16,412가구로 예상되는데 이건 작년 대비 4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급이 반토막 난 겁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상승분이 전 지역에 고르게 퍼지는 게 아닙니다. 강남 3구, 용산, 마포, 성동, 광진 같은 한강벨트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직방 빅데이터 랩 김은선 랩장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규제 이후 서울 주요 중심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먼저 오르고 이 흐름이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커지는 구조라고요. 쉽게 말하면 낙수 효과입니다. 강남이 오르면 주변이 따라 오르는 키 맞추기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강남과 외곽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겁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는 현재 시장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검증된 자산으로 자본이 수렴하는 구조라고. 낙수 효과가 아니라 수렴 효과입니다. 돈이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좋은 입지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부동산 시장은 평균의 실종으로 요약됩니다. 비지항국 분석에 따르면 좋은 입지는 더 비싸지고 애매한 입지는 철저히 소외되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모두가 갈망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곳, 희소성과 실사용 가치가 검증된 곳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초양극화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청약 시장은 어떨까요? 초양극화가 청약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보면요. 2025년 서울 청약 평균 경쟁률이 146.6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7.2대 1에 무려 20배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청약 격차가 20배로 벌어진 겁니다. 특히 강남권은 압도적입니다. 강남구 역삼 센트럴자이는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44가구 모집에 22,432건이 몰렸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1692대 1이라는 4자릿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TL4에는 688.1대 2, 송파구 잠실로엘은 631.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밤점시 수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방은요,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약 시장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국면이 청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포지션별로 나눠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자산가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출 규제로 경쟁자가 줄었습니다. 전남 상고와 한강벨트의 핵심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특히 경매 시장을 주목하세요. 지지옥션 이주연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은 현금 부자들의 투자 수요가 진입하며 낙찰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끌족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버티기가 최선입니다. 무리한 갈아타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금리 부담과 대출 한도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5월 9일 이전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이날 종료됩니다. 유예가 끝나면 기본 세율의 20%에서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상반기 내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주택 실수요자입니다. 청약만 기다리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 핵심지의 급매물을 매수해서 자산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을 밟으라고 조언합니다. 지지옥션 이주연 전문위원은 서울 외곽 지역은 규제의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아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향후 토호제가 해제되면 갈아타기 목적으로 매입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도 주목하세요. 올해 고양 창릉 3,800호, 남양주 왕속 1,800호 등 본청약이 쏟아집니다. 수도권 전체 공공분양 물량이 29,000여 가구로 예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변수를 말씀드립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의 핀셋 해제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다만 강남과 한강벨트는 한동안 풀기 어려울 겁니다. KB부동산 박원갑 위원은 오히려 경기 구리시나 화성 동탄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로 대표되는 세제 개편도 변수입니다. 금정시장 가입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면 세율 변경 없이도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서 정부 부담도 적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초양극화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0% 급감했지만 강남 상구는 신고가 행진줄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급절벽.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시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입지는 더 비싸지고 애매한 입지는 철저히 소외되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이것이 평균의 실종입니다. 지금 당신의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현금 자산가라면 핵심 입지 선점의 기회입니다. 영끌족이라면
버티기가 최선입니다. 무주택자라면 급매물과 3기 신도시 청약을 동시에 노리세요. 2026년은 부동산 시장의 대분열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초양극화의 파도 속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지 그 선택이 향후 10년의 자산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부동산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